다음은 코로나 관련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 1인당 1,000만 원 배상하라. 동부구치소 확진자들 소송을 냈습니다. 4명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됐죠. 뭐 이런 소송도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서 총 1,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동부구치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스크 사줄 돈 없다더니 뒤늦게 마스크 매일 지급. 이게 뭐 교정시설 방역 대책. 이건 정부가 이렇게 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방점은 이제 와서 뭐 예산 얘기하더니 뒤늦게 이렇게 된 겁니다. 발생 초기부터 대표적인 위험시설로 꼽혔다. 확진자 쏟아진 이후 대응에 나섰다. 합동 대응단도 열흘 지나 구성했다. 뭔가 좀 뒷북이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송을 나섰다는 내용 같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 확산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중수본, 방대본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단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자, 현구택 변호사. 확진자들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소송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적절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제 위법하냐 아니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하려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법령 위반해야 되고 고의나 또는 좀 과실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직무 관련성은 당연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뭐 위법하냐 아니냐는 따지는 거 쉬운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게 2개인데 마스크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확진자들과 분리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2가지 정도인데. 뭐 그런 대처를 안 했다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뭘 해야 될 의무를 법에 딱 규정해 놨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쉽지 않다. 그다음에 손해도 과연 어떤 손해냐. 우리나라 손해는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1,000만 원 청구하는 거 보면 약간 시범 소송인 것 같아요. 위자료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병에 걸려서 치료를 했으면 본인이 돈을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국가에서 치료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에서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돈을 받거나 승소의 가능성보다는 이 문제를 환기하는 취지 그런 취지에서의 소송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동부구치소 여기 이 수용자분들하고 절반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으니까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소송 얘기가 나오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송한 분도 그 변호인도 보니까 아마 원래 그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양성 확진이 되니까 아마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나라 이 손해배상 제도 특히 국가배상 제도에 어찌 보면 약간 문제점인데요. 실제로 입증을 다 해야 되고 또 입증을 해도 손해액이 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뭐 소송의 승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환기시키는 역할은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네요. 뭐 아무튼 이것도 주목을 좀 끈 기사였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치에 대해서 강한 불만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표시하고 계세요. 정부 지금 헬스장, 헬스 관장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이의제기를 강하게 했잖아요. 헬스장 등 방역 조치 보완한다. 약간 정부가 뭔가 움직였죠. 한 발 물러섰지만 진퇴양난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입니다. 헬스장 불복 사태에 진화 나서자 다른 곳들도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 우리도 풀어달라. 우리는 왜 안 되냐. 자영업자들 방역 지침 반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 처음부터 현장 목소리를 좀 꼼꼼하게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가 더 있습니다. 이해 못할 방역 수칙.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이 있대요.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태권도, 검도 정상 영업하는데 합기도, 해동검도는 영업 중단. 이것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야외 골프 연습장은 운영 허용. 그런데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금지.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박찬 교수님. 네. 뭔가 좀 꼼꼼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요. 이제 핀셋 규제가 예. 잘 되면은 좋은데 예. 이제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좀 없습니다. 짧으면 그래도 참겠는데. 그렇죠. 예. 2단계에서 2.5단계 갈 때 핀셋 규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일괄 기준이 아니라 이제 사안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이제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3단계를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특별 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핀셋 규제가 더 이제 2주가 또 2주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더 오르는데 뭐 정부도 고록스럽겠지만 조금 더 좀 단순화할 필요는 있다. 뭐 예를 들어 마스크를 벗는 데는 절대 뭐 포장만 가능하고 뭐 안 되는 걸로 하고 마스크를 뭐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인원 제한을 둔다든지 이게 조금 이제 너무 핀셋 규제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예. 이제는 효과도 별로 없고 또 너무 복잡하니 좀 더 단순한 새로운 단순하면서 효과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갖다가 좀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희석 전 최고위원.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재개하면서 그중에 또 일부 목소리는 차라리 어차피 힘든데 3단계로 가서 굵고 짧게 3단계로 제대로 한번 짧게 하고 끝냅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정부도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3단계로 예를 들어 모든 시설을 예를 들어 한 열흘 동안 셧다운한다 하더라도 예. 최근에 어떤 방역에 있어가지고 성과가 더 나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선거법에도 보면 모호한 기준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시민 씨가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은 선거 사무실에서 김밥을 대접하면은 괜찮고 누드김밥을 대접하면 안 되고 삼각김밥은 또 안 되고 그 이쑤시개로 찍어 먹으면 되고 젓가락으로 김밥 먹으면 식사고 뭐 이런 기준 때문에 항상 많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방역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에게 이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재난지원금 예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업장 크기에 따라서 입은 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히 얘기했어야 돼요. 어떤 조치들을 어떤 그 기준에 따라 한 달을 밝혔어야 되는데 예. 보시면 초기에 지금보다 초기에 보면 카페는 영업이 되고 PC방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카페는 오히려 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고 PC방은 조용히 게임하는 곳인데 왜 그러면 PC방은 안 되느냐. 이 지적이 있으니까 또 PC방은 열어줬어요. 또 카페는 처음에 보면은 프랜차이즈 카페는 열면 안 되고 개인 카페는 열어도 된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다 닫았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처럼 이 기준 자체가 과학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예. 제가 말한 기준들 제가 그냥 분석해 봤을 때는요. PC방은 중고생들이 가기 때문에 사실 표심에 영향이 없고요. 카페는 뭐 30, 40대 여성들이 가기 때문에 표심에 영향이 있는 거냐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건 좀 억측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왜냐하면 나왔다는 저는 거죠. 제가 이런 억측을 하는 이유 뭐냐면은 다른 과학적 근거를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빵집은 되고 그 당시에 카페는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의심이 나오는 것이고 예. 저같이 이런 사람도 의심을 하는데 당장 지금 영업이 중지돼가지고 손실이 쌓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기준을 과학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이하의 공간에 몇 명 이상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아예 그게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영업 손실을 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의 몇십 프로까지 보상해주겠다. 이게 독일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린 못합니까? 정우택 부의장 할 말씀 한 말씀드리면 30초 남았는데 네, 30초 드릴게요. 저 말씀이 그럼. 아니라 예. 사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런 영업 사안은- 제한 자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뭔가 보상 자체가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재판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향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럼요. 사안이다. 당연히 왜냐하면 국가에서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손실 보상 책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저는 문제 한번 삼을 필요는 있다. 방송 끝나고 연락 오시겠는데. 아무튼 뭐 이재기들이 계속 나오고 좀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